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레전드 일본어 첫걸음을 함께 공부할 황선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3과의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는 나니나니 때 모라이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직역해서 보도록 할게요. 모라오라는 동사가 받다입니다.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 동사 때형에 접속해서 나니나니 때 모라이마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해주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법은 쿠레마스가 따로 존재해요. 기초 단계에서는 우선 직역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의역 표현을 기억하셔야지 의역 표현부터 기억하시면 이 모라이마스를 활용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모라이마스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모라이마스는 모라우 받다라는 동사를 활용한 형태로서 타인에게 어떤 동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누구는 주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타시와 야마다니 혼을 모라이마스. 나는 야마다에게 책을 받습니다. 라는 문장인 거죠.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역했을 때는 야마다가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라고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마다가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라는 표현은 쿠레마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 의미가 내가 야마다에게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가셔야 돼요. 자, 이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와타시와 가레니 초콜릿을 모라이마시다. 나는 그에게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사실 얘 직역했을 때 그렇게 어색한 표현 아니죠. 굳이 의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초콜릿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의 때형과 결합해서 타인에게 어떤 동작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같은 내용인데요. 가레니 그에게 니혼고 일본어를 오시에루가 가르치다. 오시에테 모라이마시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여기 지금 나라는 대상이 생략되어 있는 이유는 굳이 나라는 것을 넣지 않아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가요? 내가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라는 대상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등장한 때 쿠레마스를 보도록 할게요. 쿠레루는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주다라는 동사는 일본어에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아게루와 쿠레루가 있습니다. 아게르는 내가 타인에게 주는 경우, 쿠레르는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 개념을 갖고선 내려와 볼게요.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건을 쿠레마스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문장을 넣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쿠레루가 받는 사람은 내가 온다고 했으니까 야마다와 누구에게 와타시니 홍오 쿠레마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야마다는 나에게 책을 줍니다. 이 문장은 쿠레마스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문장을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모라이마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내가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와타시와 누구에게 야마다니 무엇을요? 홍오 모라이마스. 모라이마스랑 쿠레마스랑 해석이 비슷하게 간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모라이마스가 줍니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모라이마스는 받습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노조와 와타시니 프레젠토 쿠레마시다.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만약에 모라우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와타시와 누구에게 가노조니 프레젠토 모라이마시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볼 텐데요. 아까 제가 타인이 나에게 줄 때 쿠레루를 쓴다고 했었는데 일본어에서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대상이 해당할 때는요. 내 가족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도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남동생에게 준다라고 할 때도 아게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쿠레루를 씁니다.
요 점 기억하시면서 문장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가레와 그는 와타시니 나에게 니혼고 일본어를 오시에테 쿠레마시다.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즈모리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을 나타낼 때 즈모리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즈모리랑 뒤에 등장하는 요때이는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즈모리는 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변동 가능성이 큰 것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그냥 수업 끝나고선 공부해야지 라던가 영화 봐야지. 이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요때이는 변동 가능성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타인과의 약속이라던가 나 혼자 어떤 동작을 한다더라도 이미 예약이 끝난 거죠. 표를 샀어요. 그럴 땐 요때이를 씁니다. 그래서 즈모리와 요때이는 같이 예정이라고 해석은 되나 즈모리는 변동 가능성이 크고 요때이는 변동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라이넨 내년에 그르마오 가오 즈모리 데스 자동차를 살 예정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단계예요. 만약에 요때이가 왔다. 내년에 차를 살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즈모리다랑 요때이다의 체는 변동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사이에서는요.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할 때 즈모리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비슷한 편으로 요때이다가 있다고는 했으나 요때이다는 변동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었죠.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니지니 가이기가 하지마루 요테이 데스. 2시에 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의가 시작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예정이 아니고 변동 가능성이 적죠. 따라서 요때이를 사용합니다. 자, 이어서 요온이를 보도록 할게요. 요온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뭐뭐와 같이 뭐뭐 하도록 비유나 예시를 나타내거나 혹은 소원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뭐와 같이처럼 비유의 역할을 할 때는요. 명사 노 요온이 혹은 동사 원형 플러스 요온이라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세요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고노 요온이 오시테 쿠다사이.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를 소원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랄 때는 예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다노시 즐겁다. 료코가 여행이었고요. 니 나리마스가 뭐뭐가 됩니다. 요니가 뭐뭐 하도록 즉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나의 기대와 바람이 들어간 문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뭐뭐 하도록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요. 명사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비유를 나타낼 때는 명사 노 요온이라고 썼었으나 뭐뭐 하도록이라는 바람을 나타낼 때는 명사를 결합시킬 수가 없고요. 이때는 명사 노 다메니 무언가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대체해서 쓰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 내용 다 살펴보았습니다. 뉘앙스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수업 후에 다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대화 바이바이.